지난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의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었죠. 알고 보니 북한 무인기뿐만 아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뒤에 비행금지 구역을 비행한 드론, 즉 무인기가 100대가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 중 절반은 누가, 어디서, 왜 띄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기준으로 반경 3.7km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허가 없이 침범하면 격추하는 게 원칙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거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8.3km에 걸쳐 설정됐지만 대통령실 이전으로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든 비행 금지 구역에서 지난 8개월간 불법 무인기가 100대 넘게 적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방공 장비나 주민 신고로 적발됐는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인근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58건은 조종사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실제 조종사에게 과태료까지 부과한 건 26건뿐입니다. 군 당국은 조종사의 실제 위치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계가 따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대공 혐의가 없는 일반 소형 무인기라며 방공 태세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거하지 못한 불법 무인기가 상당수인 만큼 대통령실 인근이 테러 가능성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날고 있는 국내 드론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면서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 대책을 논하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서울 상공을 침투했던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군이 자체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군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했지만 이건 미흡 정도가 아닙니다. 먼저 김재현 기자입니다. 군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로 침투할 당시 상황 판단과 전파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상황 보고와 전파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자마자 담당 부대에서 레이더로 포착하고도 긴급 상황이 아닌 일상적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속 상황 전파 체계 같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관련 부대들에도 상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최초 탐지 시간보다 40여 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유선 전화로 보고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안보 위기가 구멍이 났는데도 또 전화를 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군은 또 북한 무인기가 과거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일대는 촬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유엔군 사령부는 무인기 도발에 나선 북한은 물론 맞대응 차원에서 무인기를 북으로 날린 우리 측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그러면 국방부를 출입하며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한 김지아 기자와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지아 기자, 일단 군이 내놓은 결과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도 이건 총체적 부실인데 군은 부족했다, 미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미흡한 수준입니까? 네, 전비태세 검열 결과 찬찬히 따져보면요. 잘못을 인정했다기엔 해명이 곳곳에 더 많아 보입니다. 우선 보시면 초기 긴급 상황 판단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헬기와 공군기가 출동을 했었죠. 그렇지만 격추에는 또 실패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피해를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을 둘러싼 P-73 침범에 대해서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용산 일대를 촬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설명만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촬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고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만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군은 특히 나쁜 상황, 이른바 최악의 상황을 놓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군의 발표 자료를 놓고 보면 뭐 이래서 못했다, 그러니까 핑계나 별거 아니라는 태도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결국은 지휘 라인 책임에 대한 회피라고 보입니다. 합참은 검열 결과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럼 누구에게 부족함이 있었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실무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를 지휘한 지휘부 그리고 또 그 다른 누군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없었던 겁니다. 실제 이종석 국방장관도 오늘 국회에 참석을 해서 문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전비태세 검열실에서는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에 대해서까지 국방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무인기를 보고를 제대로 못하는 것, 이건 명백한, 그러니까 고속 전파를 하지 못한 건 명백한 잘못 같은 건데 이거 그냥 부족했다고 치부하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분단 이후에 처음 북한 무인기로 서울 상공이 뚫렸는데 일단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요. 오히려 관련 정보를 누가 유출했냐, 언론에 왜 이게 보도된 거냐, 이것만 색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엉뚱한 데서 책임자를 찾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앞서 야당 의원과 일부 언론이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군이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었죠. 예. 하지만 이후에 이게 사실로 드러났는데 방척사령부가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군인과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군 안팎에서는 책임질 사람에 대한 문책에는 신중하고 정보 유출을 이유로 정작 다른 곳에서 책임자를 찾으려 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예, 늘상 일이 나오면은 이 정보가 어디서 유출됐냐 이것만 좀 따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재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안보가 뚫린 게 아니라고 하지만 대통령실 인근까지 북한의 무인기가 다녀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위험천만의 일입니다. 특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비행 금지 구역이 줄어들었는데 당시 인수위는 첨단 장비가 있어 걱정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 침범의 의미를 김민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네,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 구역은 P73이라고 불리는데 이 P는 비행금지 구역을, 숫자 73은 군사작전상 1년 번호를 뜻합니다. 대통령 경호 목적상 이 지역에선 허가받지 않은 일체 비행 모두 금지됩니다. 네, 이전 정부까지 P73은 알파와 브라보 두 단계로 구분됐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8.3km까지는 브라보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침범하면 경고 사격을 하고 이를 무시하고 3.7km인 알파 지역까지 더 깊숙이 들어오면 격추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구역 안에 들어오면 대통령 안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정말 어디까지 침범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무인기 경로 그리고 현재의 비행금지 구역을 겹쳐보면 이렇게 대략 종로구를 가로질러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군에선 안보를 이유로 정확한 침투 거리와 위치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무인기가 넘어온 당일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격추 시도조차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여전히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이전으로 비행금지 구역이 변경되면서 이 위협에 보다 쉽게 노출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 기존의 브라보 구역을 없앴고 대통령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두 개의 영역이 설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브라보 구역 삭제는 비행금지 구역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축소를 하면 대통령실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왔지만 인수위는 이렇게 현 P73이 60년대 설정돼 오래됐고 현재는 우리 군의 각종 장비, 무기 성능이 발전해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 역시 대통령실 주변에 여러 첨단 장비가 있어 영공 방어에 문제가 없다 여러 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 사실과 다르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